대한민국 대표 토크쇼, 네, 고혜성쇼. 오늘 바이든처럼 꿈꿔라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의 그런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분일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이 바이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야, 미국의 정치인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미국에 대한, 특히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실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30살에 상원 의원이 되셨고 무려 36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을 또 지내셨고, 드디어 나이가 지금 올해 80입니다. 드디어 80에 대통령의 꿈을 이룬 남자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래요. 8살 때, 그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을 품었고, 그리고 그 대학 시절에 그 첫 번째 아내분, 그 닐리아라는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처음 만날 때 계속 데이트하면서도 나는 반드시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계속해서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 안 대로 된다라는 게, 제가 이걸 그동안 강의 때도 참 이게 강조를 많이 했죠. 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꿈을 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꿈을 누군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큰 게 있는데, 일단 얘기를 하면 내가 더 힘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꿈을 더 이루겠다라는 게 막 불끈불끈 막 솟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꿈을 듣는 분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분이라면 응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될 거야. 될 수 있어. 내가 한테 도와줄게. 그렇게 여자친구, 그 대학 시절 만난 그 여자친구가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엄청나게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셨는데, 야,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바이든 대통령 이 스피치 연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청산유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들이 잘하지만 저는 유난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정말 연설을 잘했지만 저는 오바마 못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저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을 때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초등학교 때 엄청난 말 더듬이, 엄청나게 말을 더듬었대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 말 더듬는다고 애들한테 엄청 놀림받고 선생님까지도 놀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책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이렇게 했었대요. 저는 바이든이에요. 이 정도로 했대. 이 정도로 진짜. 그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이든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카톨릭 학교였는데 선생님이 그 수녀였어요. 수녀인데 그걸 어떻게 좀 따라했나 봐요. 네가 바이든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어린 바이든이 선생님한테도 놀림을 받았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 도대체 왜 이러니 했더니 학교에서 애들도 놀리고 선생님도, 수녀 선생님이 날 놀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로 그냥 바이든을 탁 잡고서 학교를 탁 갑니다. 가자마자 그 수녀를 딱 보고, 그 선생을 딱 보고, 당신 한 번만 더 내 아들을 놀리면 당신 모자를 벗겨서 이 자리에서 그냥 빡빡 찢어버릴 거야. 어머니가 엄청나게 그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바이든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말을 더듬는 거야. 조이라고 했나봐요. 어릴 때는 조이.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란다.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넌 최고야. 너무 똑똑해. 끊임없이 이렇게 칭찬 기법으로
계속 괜찮다. 이렇게 말 더듬는 거 괜찮아. 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입이 못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예화가 정말 그 책에 많은데, 상원의원이 되면 이제 각 나라의 그런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영국의 여왕을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영국 여왕 만나더라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만나라 이거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엄마 저 교황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너 교황 만날 때 그 사람 반지에 절대로 키스하지 마. 넌 바이든이야. 너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너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 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게 많았겠죠. 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참 이제 후보 시절에 미리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딱 이제 부탁을 하는데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딱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네가 부통령 자리를 거절했다고? 네가 거절을 했다고? 어머니가 이러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래 어머니도 부통령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가 보니까 이게 절대적이고 아 상원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상원의원 된 사람들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눠지더래요. 부자 아니면 변호사 출신. 거의 부자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90%다 해가지고 아 어차피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니까 변호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십니다. 로스쿨 딱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졸업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졸업 점수가 엄청 낮아서 절대로 큰 로펌에 큰 회사에 못 들어가는데 교수님들이 엄청 추천서를 강력하게 써줬습니다. 추천서들을 여러 교수님들이 바이든 이 친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고 자신감도 강력하고 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지성을 가졌다. 뭐 아주 책임감이 뛰어나다. 그냥 엄청난 극찬을 그냥 그 여러 교수님들이 써주셔가지고 원래는 그 큰 로펌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 추천사 때문에 엄청나게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게 그거예요. 아 여러분 혹시라도 대학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제 얘기 들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낮더라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뭐 이게 좀 이렇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등한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교수님들한테 그 나의 태도를 잘 보이면 그분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써주면 그게 점수 이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런 무슨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태도가 저는 10배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로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형 로펌에서 이제 월급도 잘 받고 변호사로 잘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신의 회사에서 그런 그 소송하는 것을 이제 구경을 하러 한번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어떤 장애를 입은 용접공이 자신의 회사에서 그 변호하는 그 대기업을 상대로 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용접공이 그 장애를 입은 용접공이 자신이랑 그 나이도 좀 비슷하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니까 이거 뻔히 질 것 같은 거야. 이 대기업 그 변호사들은 아주 그냥 비싸고 그냥 많은데 이 돈도 없는 이 장애인 이 용접공이 너무 이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때 깨달음이 딱 왔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와서 내가 자기는 지금까지 그 대기업을 위해서 변호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야 약자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변호를 해야 되겠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아내한테 가서 나 변호사 이 대기업 로펌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그 정말 출세 얼마나 앞으로 창창 길이 열려 있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돼서 정말 그런 어려운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도 변론해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이제 민주당 그 뭐 포럼 모임에 이제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이제 소통하다가 한번 이번에 우리 주의회 주의원 한번 선거 한번 나가 보세요. 이렇게 이제 건의가 와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주의원이 처음에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상원의원으로 또 추천을 하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게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26년 동안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최고 공화당의 거물. 그 거물을 상대로 이 30살 그냥 주의원 했는데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이 과정이 보면은. 근데 이 선거 과정에서의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그런 성향이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선거 활동하면은 자기 자신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또 그 도구가 방송 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어떤 단체에서 라디오 광고를 한 달 동안 틀 수 있는 그거를 되게 거금을 지원해 준다고 사무실로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동생이랑 같이 갔습니다. 친동생이 그 자금을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친동생이랑 딱 갔는데 그 단체 그 높은 양반이 딱 담배 피면서 거만하게 제가 이 돈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그 혹시라도 당선되시면 우리 단체가 요구하는 거 그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만하게 나오더래요. 어떻게 했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문 팍 닫고 그냥 바로 뛰쳐나갔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 친동생이 어렵게 그 미팅을 잡은 건데 지금 라디오 광고하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야 친동생이 도대체 형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선거 망하고 싶어! 막 형이랑 막 말다툼하고 야 그런 정말 강력한 이 본인만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지언정 이런 사람들한테 난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이 뭐 돈 이거 몇 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허수아비처럼 꼭두가시처럼 난 이런 노릇 살려고 내가 정치인한 게 아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게 진면목이다 이 사람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정말 어렵게 선거를 해서 대역전으로 정말 근소한 표로 30살에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미국은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이게 상원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원의원보다 더. 보통 상원이면 50대, 60대가 되는 건데 30살에 돼버린 거. 여러분들 30살에 뭐 하셨습니까? 저 30살에 댄스 학원 했었는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상원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 또 이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정말 그러니까 원래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도와주겠지만 이 바이든 가족은 유난히 정말 이 끈끈한 게 다르더라고요. 이 우애 형제 간의 우애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최측근의 그런 핵심 참모를 누가 했냐면 그 선거 활동할 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최측근 최고 핵심 참모로. 근데 재밌는 건 그 여동생이 그 발레리라는 분인데 요번에 대통령 될 때까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핵심 참모로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옆에서 오른팔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도 당시에 자금 담당으로 해가지고 또 도와주고. 저는 이걸 중요시 여겨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그 사람을 누가 가장 잘하겠습니까? 형제,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도 솔직히 잘 모르는 거, 친구는 뭐 가끔 만나니까. 근데 형제는, 한 집에서 사는 형제는 얼마나 그 사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런 가족한테 먼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정말 저는 이런 정치인들, 특히 이런 정치를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냐 안 받느냐를 우리 국민들도 좀 잘 판단을 해서 표를 좀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원의원이 되셨는데 참 엄청난 비극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어납니다. 상원의원으로 딱 이제 당선되시고 한 달 뒤에 아내랑 그 아이들이 아들 둘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딸이 예, 죽었어요. 예. 그 아들 둘은 엄청난 큰 그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참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근데 한 달 뒤에 야 아내랑 딸이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막 글썽글썽 그냥 눈이 시뻘개지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좀 이게 지금도 그때 생각 제가 이게 좀 몰입을 잘해서 그런가 지금도 잠깐 그 책 본 그 내용을 생각하니까 너무 좀 슬퍼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왜 더 가슴 아팠냐면 그 첫 번째 아내 그 닐리아 그분하고 그 데이트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정말 그 러브 스토리를 보고 그 아내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를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도 이제 안 하겠다. 예.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아내 가지고 딸이 죽었는데 아이들 두 아들은 이제 병원에 있고 그 의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직책이 안 한다. 예. 할 마음도 안 들겠죠. 그냥 따라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도 할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상원의원 다른 또 동료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계속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이제 어떤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은 자기도 아내를 잃었는데 일에 파묻히면 된다. 계속 일해라. 상원의원 계속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한참을 한 6개월 넘게 그렇게 힘들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상원의원을. 근데 결국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또 사라지고 아이들을 또 두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 자기가 또 없으면 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는 그 두 아들이 그 보하고 헌터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일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 잊기 위해서. 그리고 2년 동안 한 2년 동안 미친 듯이 이제 상원의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딱 어디 광고판을 딱 보셨는데 그 광고판에 어떤 여인이 모델이 있는데 야 저런 여성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재밌는 게 그날 저녁에 친구가 내가 누구 좀 소개팅 해주고 싶은데 이분 한번 만나봐 해가지고 연락처를 줬는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광고에서 본 그 모델이야. 이야 재밌지 않습니까? 저런 여성이라면 내가 한 2년이 됐으니까 이제 저런 여성에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장소에 미팅 장소에. 그래서 정말 또 이상형을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상원의원을 포기하시려고 또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사랑이 보니까 더 중요한 분이야. 이 정치보다. 왜냐면은 그 질 바이든인데 지금 아내죠. 지금 아내분. 그 질 바이든 이분이 이 남편이 이런 정치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너무 그래도 유명하니까 상원현이면 너무 하여튼 평범하지 않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포즈를 5번을 했는데 5번을 거절을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예. 이 또 아들 둘 보아하고 헌터랑 되게 친했나 봐요. 질 바이든이. 예.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 저 저분하고 결혼해요. 너무 좋아. 우리 엄마 되면 좋겠어. 애들이 막 성화를 해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또 지원 사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 질 바이든도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 딱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프로포즈 할 때는 딱 이렇게 했대요. 진짜로 당신 진짜 내가 상원년 포기할 테니까 결혼하자고. 그 정도로 와 상원년 포기하겠다. 당신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난 상원년 안 해도 돼. 이야 그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질 바이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원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결혼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재밌더라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자서 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인생이 참 행불의 연속인 것 같다. 예?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인생은 끊임없이 이게 반복입니다. 계속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막에 매일같이 사막이 뭡니까? 계속 태양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태양만 비치면 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흐린 날도 있고. 근데 이 행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불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큰 불행이 안 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쉽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한 감정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나눠주면 나의 행복을 나눠주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요. 불행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도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상대방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내 불행이 크게 불행이 올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주변 분들이 내 주변 분들이 그 고마움을 나에게 따게 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베푼 만큼 많이 이게 돌아오면 불행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법칙을 제가 예전에 알았어요. 한 10년 전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가 고해성쇼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는 이게 좋은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좀 이렇게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긍정의 이런 마인드를 전파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자꾸 좋은 일을 해야 불행이 나중에 오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원의원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특히 이제 외교위원장을 하시면서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니신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거예요. 이 상원의원 이런 역할, 이런 외교위원장이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각 나라마다 그런 전쟁이 있고 막 또 그 분란이 있고 막 그러면 내란이 있고 그러면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지역을 전장을 비행기 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그걸 대통령 만나가지고 중재도 시키고 그 수용소에 그런 힘든 그런 어려운 분들 다 일일이 만나서 다 얘기 귀담아 듣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상원의원이. 좀 놀랐어요.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거기서 엄청난 그 내란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라고 아주 일반인들 막 대량 학살하고 막 이게 전쟁 광이 있었어요. 딱 만나러 가서 그 대통령 궁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딱 만났는데 손을 내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밀로셰비치 그 세르비아 대통령이. 근데 손을 내밀어도 악수를 안 해요. 악수를 안 해. 밥 같이 먹자고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빌어먹을 전범이야. 당신을 내가 반드시 재판에 넘길 거야. 어? 당장 군대 철수해. 와, 이렇게 강력하게 그 대통령 앞에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바이든 대통령 이미지랑은 완전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 이 정말 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입니다. 엄청 세더라, 강력하더라고. 좀 보면서 와, 이렇게 세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 나라 대통령인데 악수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 밀로셰비치 그 세비야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어요 나중에. 재판 받았습니다. 국제 전범으로 해가지고. 야, 참. 그 반대로 또 이렇게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또 엄청나게 부드럽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총기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격으로 사망한 그런 가족의 집을 한번 방문했어요.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 그때 부통령 시절에 그 총격으로 사망한 가족을 딱 이제 만나러 갔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시간도 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니까 워낙 그 부통령이든 대통령이든 뭐 한 10분이든 많이 있어야 뭐 한 20분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무려 그 가족하고 그 무슨 뭐 바깥 무슨 그 측근들이고 다 바깥에 나가 있게 하고 그 가족하고 딱 그 방에서 2시간을 넘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2시간 넘게. 나도 아내를 잃은 그런 아픔을 가져서 잘 안다 하면서 본인의 그런 아픈 것도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이렇게 공감되어 있는 그런 얘기하면서, 야, 여기서 압권이 뭔지 아십니까? 압권이 그 아내한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줘요. 자기 진짜 핸드폰 번호를 딱 알려줍니다. 제 번호 010 어쩌고저쩌고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힘들 때 전화하세요. 와, 저는 여기서 그냥 KO. 저는 요 부분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팬이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저는 바이든 밥바가 됐어요. 밥바가 됐어요. 예. 완전히 빠가 됐습니다. 저는 진짜로 광팬이 돼버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공무원 뭐 국장도 아니고, 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저기 뭐 전화 올 때도 많고 하는데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하고 자신의 번호를 탁 남기고 간다? 야,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분은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 야, 저는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보면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 백을 아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제가 또 대통령의 가장 큰 자질 중으로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 있는 대통령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더라고요. 정말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부통령 시절에도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끊임없이 그 백악관 안에서 계속 농담하고 재밌게 막 하면서 기자들 회견할 때도 계속 농담하고, 하여튼 이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서의 개그맨 역할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셨더라고요. 야, 그 대표적인 그 유머 중에 하나가 기자들하고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는 머리숱이 지금보다도 별로 더 없었나 봐요. 그걸 이제 딱 알고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저기 의원님, 저기 머리가 저기 많이 좀 이게 생기셨는데, 아니 머리 저기 심으셨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탁 얘기합니다. 능청스럽게. 아이고, 기자 양반, 내 삶에 비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수? 이렇게 해서 잘 그거를 또 유머로서 넘기셨다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이 지금 엄청난 시국에 정말 미국의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취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딱 취임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 코로나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정말 이분이 그 얘기한 것처럼 이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더라고. 선거 활동할 때 보니까 미국을 미국답게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다시 미국을 모든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잘 그런 정치 활동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정말 존경받는 미국을 만드시고 또 존경받는 이 미국의 그런 영향력으로 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또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좀 힘든 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하고의 그런 관계도 잘 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예,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든처럼 꿈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